안녕하십니까, 주성준 교수입니다. 제가 공학 박사가 알려주는 한 번에 끝내는 기초 수학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수학 강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강좌의 목적은 기초가 부족한 공학도들이 공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수학에 대해서 제가 아주 알기 쉽게 그렇게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수학 기초가 부족하신 분들이 그 수학 기초 부분에 대해서 빨리 손쉽고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교재가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고등학교 교재 같은 경우는 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교재들이 대부분이어서 그 교재를 보고 내가 필요한 수학을 빨리 이렇게 체득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그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좌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건 제 프로필이고요. 예, 그 다음에 예, 예, 제일 처음에 삼각함수의 이해, 그 다음에 지수로그와 복소수의 이해, 그 다음에 수열과 시그마의 이해, 그 다음에 함수와 미분, 적분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기초 과정을 제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서 한 번에 끝내는 기초 삼각함수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기초 삼각함수라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공학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죠. 근데 그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을 모르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수식들이 전개되곤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삼각함수에서 조금 더 나가서 공학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만 제가 이렇게 그 엑기스라 그러죠. 예, 익스트랙트만 모아가지고 제가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좀 줄이고요. 예. 자, 먼저 삼각함수 하면 제일 처음에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라디안에 대한 정의죠. 그럼 라디안에 대한 정의가 뭐냐? 각도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근데 각도를 나타내는 단위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디그리, 도가 있죠. 그럼 360도 한 바퀴, 그다음 반 바퀴는 180도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360인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만약에 우리가 한 바퀴 도는 거를 1000도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버리면 360도가 한 바퀴가 아니라 1000도가 한 바퀴고 반 바퀴는 500도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90도는 4분의 한 바퀴니까 그죠? 예, 250도가 90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직각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360도다, 180도다 하는 그런 몇 도 하는 거를 가지고는 정확하게 공학적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라디안이라는 게 도입이 됐죠. 어떤 우리가 정의에 의하지 않고도 바뀌지 않는 그런 값. 그래서 우리가 라디안에 대한 정의는 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기 요 반지름분의 요 호의 길이 R분의 L이라는 걸로 우리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도가 이렇게 세타라는 게 이렇게 결정이 되면 이 부분에서 R이 커지면 그만큼 L도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항상 일정합니다. 예, 이 R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라디안이라는 거는 요 R분의 L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도의 방향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그 다음 시계 방향을 마이너스로 이렇게 놓게 됩니다. 그럼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왜 시계는 이 각도로 본다면은 그 마이너스 쪽으로 돌게 되는가? 그거는 지금 여러 가지 설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바는 제일 처음에 해시계를 만들었을 때 해가 이렇게 동쪽에서 떠서 이렇게 남쪽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서쪽으로 가죠. 그러면 그 그림자, 해시계는 그림자를 보는 거니까 그림자의 방향은 이쪽에 서쪽으로 있다가 남쪽으로 거칠 때 이렇게 북쪽으로 가서 이쪽 방향으로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의 우리가 시계 방향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이 각도를 따질 때는 이쪽 플러스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기 X축 플러스죠. 여기 Y축도 플러스고. 당연히 얘는 이쪽부터 시작해서 가야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를 거치고 둘 다 마이너스 거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게 되는 이 방향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각도를 따질 때는 항상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다. 이거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라디안에서 한 바퀴 다 돌았다고 가정하죠. 우리가 이제 도로 따질 땐 360도라고 얘기하는 거. 이렇게 한 바퀴를 쭉 다 돌게 되면 우리가 R분의 L인데 그때 L은 여기에 원주라고 그러죠. 원주의 길이가 되겠죠. 우리가 2파이 R. 그러니까 R분의 2파이 R. 그래서 한 바퀴 다 도는 라디안은 2파이 라디안. 그러면 이제 반 바퀴는 그거의 절반이니까 파이 라디안.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90도는 4분의 파이 라디안.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가 되겠죠. 라디안의 정의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뭐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의 정의는 우리가 예전에는 삼각형을 가지고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삼각형을 가지고 따지다 보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한 뭐 2분의 3파이 라디안이라든지 사인 2분의 3파이 라디안 이런 거에 대한 정의가 안 되죠.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에서 이제 배우는 그런 사인 코사인은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요렇게 돼 있는 여기서 R이 요 점을 이 원을 이렇게 원을 따라서 이렇게 돌고 있는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사인 코사인을 정의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사인은 R분의 Y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가 R이죠. R은 항상 플러스입니다. Y는 요 점에 Y점의 좌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인 세타다. 그럼 여기가 요 길이가 여기가 이제 요 길이가 Y고 요 길이가 X죠. 그럼 여기 길이가 R이라고 본다면 사인 세타다. 그럼 요 R분의 Y가 되겠죠. 넘어가 버렸네요. 다시 앞으로.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예요. 이거분의 이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요 X분의 Y. 이렇게 됩니다. 요거분의 요거. 그러면 이제 나머지 시컨트는 뭐냐? 코사인분의 1. 코시컨트는 사인분의 1. 코탄젠트는 탄젠트분의 1. 이렇게 되죠. 요게 참 헷갈리죠. 예. 시컨트가 사인분의 1이었으면 참 여기 좋았을 텐데 시컨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1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코시컨트는 사인분의 1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뭐 정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삼각함수에서 우리가 이제 좀 골치 아파했던 이 공식들이 있어요.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는 뭐냐? 그럼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공식 외우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좀 좌절감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한 번에 이 공식 안 외우고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각각 이제 사인 코사인에 얘가 이제 세타가 이렇게 쭉 돌고 있을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돌고 있을 때, 사인 코사인의 각 부호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먼저 일사분면에서는 사인 세타는 여기 R분의 Y가 되겠죠. Y도 플러스죠. 코사인 X는 R분의 X. 역시 마찬가지로 X 플러스죠. 그 다음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역시 다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 플러스가 되겠죠. 근데 이제 1로 넘어오면 이제 X가 마이너스 쪽으로 가게 되니까, 마이너스 X를 가지는 부분들은 다 마이너스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코사인 X,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여기 R분의 X인데 X가 마이너스니까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도 마찬가지죠. X분의 Y인데 여기가 X가 마이너스니까 역시 마이너스가 되죠. 오로지 사인 세타만 여기서만 플러스가 됩니다. 자, 이 부분에 오면은 여기는 둘 다 마이너스니까 탄젠트 세타 X분의 Y를 가지는 요것만 플러스가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코사인만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마 고등학교 때 이렇게 외우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올싸 않고 이런 식으로 올싸 탕코 이렇게 외우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이런 식의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를 따질 때 먼저 이제 이렇게 한번 제가 만들어 봤어요. 먼저 좌표계의 위치를 결정해라.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다. 2분의 3파이 여기죠. 그럼 2분의 3파이 이렇게 돌아와서 플러스 세타만큼 여기가 되겠죠. 좌표계의 위치는 얘는 4, 4분면 이렇게 결정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좌표계에 따라서 먼저 선부호, 후기호를 결정해라. 잘 모르겠죠. 선부호, 후기호. 자, 선부호라고 하는 얘기는 요 올싸 탄코, 올싸 안코의 어느 부분에 있는가. 예를 들어서 얘가 2, 4분면에 놓였다.
그럼 여기서는 사인만 플러스,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놓였다. 그럼 탄젠트만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부호를 결정해달라는 얘기죠. 예, 플러스 마이너스를 결정해달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기호가 결정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제가 붙인 이름이 가선과 부선입니다. 자, 가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X축을 얘기하고요. 부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Y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타를 따질 때 가선에서 따지는 세타가 되면 기호가 안 바뀌어요. 기호라고 하는 건 여기 사인, 코사인, 뭐 탄젠트 이런 값들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 부선에서 시작되는 세타가 되면 얘는 기호가 바뀝니다. 기호는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코탄젠트로 서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먼저 부호를 결정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코사인으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얘가 이제 기호가 이제 부선에서 시작해서 기호가 바뀌면서 사인으로 바뀌었다. 그럼 사인이니까 여기 마이너스인가?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부호를 바꾸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일단 부호가 결정되면 바꾸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의 답은 얘의 답은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다시 말해서 뭐 2분의 3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는 얘가 뭐가 됐건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 세타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답이란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엑젬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2분의 3파이가 플러스로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여기 0도부터 시작해서 플러스로 2분의 3파이만큼 이렇게 갑니다. 쭉 가서 여기서부터 반대로 이제 마이너스 세타, 시계 방향이죠.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왔어요. 자, 이렇게 오니까 얘의 위치는 3, 4분면이 됩니다. 자, 3, 4분면에서 여기 사인의 부호는 뭐죠?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요선이 부선이었죠. 자, 부선에서 세타만큼 움직였어요. 자, 이렇게 움직이건 다 똑같습니다. 부선에서 움직인 거. 그거는 기호가 바뀌죠. 그럼 다시 말해서 자, 여기서의 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는 딱 결정이 돼 있고요. 얘는 바꾸면 안 되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부선에서 세타만큼 움직였으니까 걔는 사인은 코사인으로 그래서 코사인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엔 사인 3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3파이 그러면 일단 한 바퀴 2파이만큼 돌아서 다시 반 바퀴만큼 이렇게 돈 거죠. 그럼 여기서 시작이네요. 여기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세타만큼 이렇게 갔습니다. 거꾸로. 그럼 얘는 뭐죠? 2, 4분면. 사인은 여기서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부호는 플러스 먼저 결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가선에서 세타만큼 움직였으니까 얘는 기호가 안 바뀌죠. 그냥 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뭐 공학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뭐 x-파이다, 뭐 x-2분의 파이다. 이런 형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이게 부호가 먼저 마이너스 세타 플러스 x로 돼 있으나 x-파이 이렇게 돼 있으나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마이너스 파이부터 따져줘야 되겠죠. 자, 여기 0도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거꾸로 해서 마이너스 파이만큼 이렇게 옵니다. 자, 이렇게 와서 다시 플러스 x만큼 이렇게 갔습니다. 여기 이렇게 x만큼 왔죠. 자,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 알겠죠? 자, 코사인이 3, 4분면에서의 부호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 가선에서 움직였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마이너스 코사인 x 이렇게 됩니다. 별로 안 어렵죠? 근데 혹시 몰라서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코사인 마이너스 x다. 그냥 앞에 뭐 파이고 뭐고 없죠. 그냥 마이너스로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요 부분은 4, 4분면이 그냥 되겠네요. 여기서의 코사인의 부호는 플러스가 되네요. 그 다음에 가선에서 움직였으니까 기호도 안 바뀌죠. 그래서 그냥 코사인 x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마이너스 x는 코사인 x다. 이렇게 뭐 외우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또는 아마도 코사인은 뭐 우함수니까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다 똑같다.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해서 생각하는 게 가장 빠르게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방법이에요. 사인은 어떻게 되냐? 사인 마이너스 x. 자, 사인이 마이너스 오니까 여기 사사분면. 사인이 사사분면에서 부호는 마이너스. 가선에서 움직였으니까 기호는 그대로. 예,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x가 되겠죠. 예, 그러면 이런 거를 가지고 이 앞에서 우리가 앞에 예를 들었던 예를 빠르게 한번 이렇게 좀 한번 살펴볼게요. 사인 2분의 파이. 자, 2분의 파이 이만큼 왔죠? 거기서 마이너스 세타다. 먼저 마이너스부터 할게요. 마이너스 세타만큼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의 사인의 부호는 플러스. 그 다음에 부선에서 움직였으니까 코사인이 되겠죠. 이건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예, 요건 여기서 2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그럼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어떻게 되나요?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여기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의 사인의 부호는 플러스. 그 다음에 부선에서 움직였으니까 얘는 역시 마찬가지로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는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는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둘 다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한번 여러분들이 요거를 갖다가 각각 몇 개 안 되죠? 8개밖에 안 되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사인과 코사인의 뭐 부호, 정의 이렇게 다 끝나고 나면 자, 그 다음에 우리를 또 이렇게 어렵게 공학에서 좀 어렵게 만들게 되는 부분은 이 그래프가 나오면서 좀 어려워지죠. 자, 사인의 그래프는 되게 간단합니다. 사인의 그래프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공간적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돈 값이에요. 그럼 얘가 뭐가 됐건 여기에 값이 뭐가 됐건 얘가 이 점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바퀴 쭉 돌게 되면 사인은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사인이 아까 정의가 뭐라 그랬죠? R분의 Y라 그랬어요. 그러면 요 한 바퀴 돌아간 요거를 이렇게 X축으로 쭉 펼쳐놓고, 그때에 해당하는 Y값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쭉 점으로 찍어서 만든 게 사인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사인이 이렇게, 요 점이 이렇게 돌다가 여기 왔을 때, 가장 큰 값이 되겠죠. 여기가 R이라고 하는 값이 되겠죠. 요 값이 R이 되겠죠. 여기, 요 위치가.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보면 Y가 다시 줄어듭니다. 다시 Y가 줄어들죠. 그 다음에 여기, 파이 라디안 위치에 딱 놓였을 때 다시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Y가 마이너스로 가는 지역으로 있죠. 지나갔네요. 잘못 눌려서 지나갔습니다. 자, 다시 Y가 다시 이렇게, 여기로 이렇게 오게 되면 다시 점점 마이너스로 커지다가, 이렇게 돌아서 2분의 3파이 영역이 여기 왔을 때, 가장 작은 쪽이 되겠죠. 그 다음 다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사인의 그래프는 이렇게 돌아가는데, 자, 공간적으로 사인은 이 값이 뭐가 됐건 얘가 원이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간 그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항상 사인 안에 얘가 어떻게 복잡하게 됐건 사인의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진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파이 라디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자, 그럼 코사인은 뭐냐? 코사인은 x값이죠. 요 점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돌 때 x값이에요. 그럼 요 x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일 큰 값은 0일 때, 0라디안일 때, x값이 가장 크죠. 그래서 0라디안일 때 x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얘는 점점 해서 얘가 직각 4분의 파이 라디안이 됐을 때 그때 가장 작은 값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x가 마이너스로 지나가서 이렇게 여기까지 커지면 얘는 이제 마이너스 r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됩니다. 자,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공간적으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딱 왔을 때 그때가 얘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한 바퀴입니다. 한 바퀴는 2파이 라디안이죠. 자, 그래서 모든 사인이나 코사인 그래프를 봤을 때 얘가 한 바퀴 쫙 돌아오는 여기 한 바퀴 돌아오는 여기까지가 2파이 라디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공학에서는요. 이렇게 공간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 라디안에 대한 개념으로 따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시간의 개념으로 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간에 대한 파동함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시간의 개념을 도입을 하면 자, 우리가 시간이 여기 이제 어떤 변수로 있겠고요. 시간 앞에 어떤 오메가라고 하는 이런 값이 있어서 이 오메가 값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아주 작은 시간의 변화에 대해서도 이 값이 빨리빨리 팍팍팍팍 가겠죠. 얘가 아주 값이 크다면. 그럼 얘 값이 아주 작다. 반대로. 그럼 시간이 막 변해도 얘는 아주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값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의 개념에서 봤을 때, 그럼 이 오메가는 결국 뭐냐? 예, 라는 거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한 바퀴는 2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한 바퀴는 오메가 t예요. 얘 자체가. 예. 그래서 요거 자체의 값이 2파이가 됐을 때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거고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바퀴 도는 거다. 이런 개념을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예. 다음 볼게요. 좀 가리니까 이렇게 하고요. 자, 그럼 아까랑 이제 똑같은 개념인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간에서는 이제 주기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주기는 뭐냐? 한 바퀴 돌리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럼 주기가 길다. 예, 한 바퀴 돌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천천히 돌아야 되겠죠? 한 바퀴를 천천히. 그러면 이제 주기가 짧다는 반대로 예, 굉장히 빨리 도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정하는 게 뭐냐?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메가 t는 아까 2파이라고 했는데 한 바퀴 돌리는데 걸리는 시간을 라지 t라고 해서 주기라고 놓으면 자, 우리가 여기다 t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으면 얘가 2파이니까 오메가의 주기 t는 2파이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메가는 뭐가 되죠? 오메가는 t분의 2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파수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도입을 하면 주파수라고 하는 개념은 t분의 1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얘는 1초에 몇 바퀴를 도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주기와 주파수는 역수의 관계죠. 그러면 이제 오메가는 결국 뭐가 되냐면 자, t분의 2파이가 돼서 예, 다음으로 네, 오메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t분의 2파이가 돼서 얘는 우리가 각속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타내 줍니다. 자, 각속도는 뭐냐면 얘가 한 바퀴 돌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라고 했죠. 그러면 이 돌리는 2파이를 한 바퀴 t로 나눠주면 얘가 돌아가는 속도가 나오겠죠.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속도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죠. 한 바퀴가 두 바퀴, 세 바퀴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그럼 얘가 얼마큼 빨리 도는가에 대한 개념이 바로 이 오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인 오메가 t에서 이 오메가는 이 원이 돌아갈 때 그 속도를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각속도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처음에 이제 이런 개념 없이 이 사인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를 들어 뭐 사인 AT다. A는 각속도다. 그러면 다들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자, 각속도라는 거는 그 시간당 돌아가는 원이 회전해서 돌아가는 속도인데 갑자기 사인이 나왔는데 왜 얘가 각속도지?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거 사인이 처음에 이 원이 돌아가는 거에서부터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야, 얘가 각속도구나 하고 이해하는 데는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얘 이제 그래프를 보면 자, 오메가가 1인 오메가 각속도가 1라디안 퍼 세크인 거는 이렇게 돌아갈죠. 자, 이렇게 돌아갈 때 얘를 4로 하면 당연히 얘는 4배 빨리 돌겠죠? 예, 각속도가 4배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한 바퀴 이렇게 오메가 이퀄 1짜리가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갈 때 오메가 이퀄 4짜리는 4바퀴를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한 바퀴라고 그랬잖아요. 한 바퀴 돌 때 얘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돌아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4배가 빠른 거죠. 각속도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거를 보고 우리가 주기를 어떻게 파악할까? 사인 오메가 t, 주기 써라. 어떻게 할까? 그러면 우리가 요 식으로부터 오메가 이퀄 t분의 2파이로부터 t, 주기라고 하는 거는 오메가분의 2파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예. 그럼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시간의 개념을 도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아까의 앞에 그래프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얘는 이쪽 X축의 단위가 세타였어요. 그러니까 세타니까 여기가 다 2파이가 딱 되죠. 여기가 4파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이 축을 갖다가 세타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오메가 t에서 이제 t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되면 여기 t축이 되겠죠? 그러면 공간상으로는 얘가 2파이예요. 하지만 여기는 몇 초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럼 얘는 한 바퀴 돌아가는데 몇 초씩 걸리는 놈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를 뭐냐면 여기를 우리가 주기라고 얘기를 하죠. 처음에 돌아와서 여기까지 왔을 때를 주기다. 얘는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가 주기인 거가 되겠죠. 파란색 그래프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우리가 주기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냐? 오메가분의 2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인의 2파이 t 얘 주기 구하시오. 그럼 오메가 이퀄 2파이죠. 그럼 2파이분의 2파이니까 얘는 주기가 1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초 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1초 이런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주기는 오메가분의 2파이다. 그러면 주파수는 어떻게 되죠? 주기분의 1 역수로 했으니까 여기서 보면 오메가는 2파이 f 이런 값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요, 이 오메가 각속도라는 거 하는 거랑 이 주파수라고 하는 거는 앞에 2파이가 곱해졌다 뿐이지 두 개의 그 상수가 곱해진 같은 디멘전, 같은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만 단위는 얘가 이제 라디안 퍼세크로 달라지고 얘는 헤르츠라고 하는 단위가 달라졌다 뿐이지 두 개는 유사한 값입니다. 주파수가 빠르면 오메가 각속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그샘플 한번 볼게요. 자, y 콜 사인 4t의 주기와 각속도 구하라. 자, 주기는 오메가분의 2파이라 그랬죠. 자, 오메가는 여기서 4죠. 4분의 2파이. 그러니까 2분의 파이, 세크죠. 그러면 아까 이제 이런 그래프를 그릴 때, 만약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다. 파란색처럼 그래프를 그렸다. 여기가 몇 초다? 여기가 2분의 파이초. 2분의 파이초가 되는,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 오메가는 뭐냐? 오메가는 4죠. 그냥, 여기 앞에 요 오메가. 그 다음에, 자, y 이퀄 코사인 2파이 t의 주기와 각속도를 구하라. 각속도 역시 마찬가지로 2파이, 라디안 퍼 세크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기 구하라. 주기는 이 오메가분의 2파이라 했으니까 오메가가 2분의 파이 분의 2파이.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고 여기 4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아까 이 그래프 그렸을 때 파란색이라고 본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4초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몇 초죠? 여기 2초. 그럼 여기 몇 초죠? 여기 1초.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공학적인 문제로 갈게요. 자, 500rpm. rpm이라고 하는 거는 로테이션 퍼 미니트를 해가지고 1분에 몇 바퀴를 도는가 이런 단위입니다. 우리가 보통 모타에서 많이 쓰는 단위죠. 우리가 이제 뭐 보통 일반적으로 선풍기다. 환풍기라 그럴게요. 좀 빨리 도는 환풍기다. 그러면 한 3000rpm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뭐 좀 천천히 돌아가는 그런 뭐 선풍기다 이런 거는 보통 뭐 1000rpm 미만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치과나 이런 데서 이렇게 쓰는 뭐 이렇게 드릴로 돼 있는 이빨 막 이렇게 가는 그런 드릴 같은 경우는 그냥 한 10,000rpm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1분에 한 10,000번 이렇게 돌아가는 셈이죠. 그럼 걔가 몇 라디언 퍼 세크냐 계산해라. 그럼 이제 일단 여러분들이 로테이션 한 바퀴 돌아갈 때 그럼 500바퀴 60초에 500바퀴 돌아가는 거죠. 그럼 500바퀴 그러면 몇 라디안이죠? 그럼 2파이 곱하기 500이 되겠죠. 그럼 2파이 곱하기 500 이게 라디안이에요. 걔를 60초 1분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60분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충 값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뭐 한 6 정도 본다고 보면 6.28인데 6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보면 10이니까 대충 50 라디안 퍼 세크 이 정도의 속도로 돌아가게 되겠네요. 사실 이제 500
RPM이다. 그러면은 모타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게 뭐 빠른 속도는 아닙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이렇게 천천히 돌아간다 이렇게 느끼는 그런 속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500Hz의 주파수를 가지는 사인 함수를 구하시오. 자, 500Hz가 몇 라디안 퍼 세컨가를 계산하면 아주 쉽겠죠. 그럼 아까 오메가 이퀄 2파이 f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2파이 곱하기 500 라디안 퍼 세크. 그래서 바로 1000파이. 여기 t가 빠졌네요. 여기 오타가 났네요. 사인 1000파이 t 이렇게 하면 얘가 500Hz 주파수를 가지는 사인 함수가 되겠죠. 이거의 주기는 500분의 1초가 되겠죠. 별로 안 어렵죠? 이거 같이 아까 동일한 게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제 위상에 대한 문제인데요. 위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오메가 t 플러스 여기 뭔가가 이제 붙은 거죠. 사인에. 상수가 하나 붙은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우리가 위상 차이다, 위상각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상 딜레이가 시간적으로 얼마의 몇 초가 차이가 나느냐 하고 몇 라디안이 차이가 나느냐를 두 개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아요. 자, 아까 반복해 보면 공간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바퀴를 돌게 되면 얘는 2파이 라디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위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애초에 0에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이렇게 파이만큼 와서 여기서부터 돌고 있는 거죠. 이렇게 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0초, 시간으로 개념에서 봤을 때 여기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여기부터 시작하게 되는 그런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럼 요만큼의 위상 차이가 난 거예요. 요만큼의 위상 차이가. 자, 그러면 시간으로 봤을 때 0초에서 여기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부터. 그러면 얘는 이 위상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 마이너스 쪽으로 요 파이만큼 뒤져 있는 거죠. 파이 라디안만큼 위상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조금 달라지죠. 아까 우리가 이 라디안 오메가 t 이퀄 우리가 라디안이라고 하는 세타 라디안이라고 하는 걸로 했을 때 오메가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나눠준다면 요게 몇 초가 되느냐? 그 얘기는 오메가분의 파이의 시간만큼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얘는 이제 우리가 앞당겨졌죠. 어드밴스. 시간이 얘가 먼저, 얘 0초, 지금의 이벤트 순간보다 먼저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앞당겨졌다고 되는 거죠. 반대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면 얘가 이제 이렇게 뒤처지겠죠. 거꾸로. 얘는 뭐냐 하면 시간적으로 보면은 딜레이가 된 거죠. 지금 0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몇 초 뒤에 이렇게 와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거를 우리가 앞당겼다, 어드밴스다 얘기를 하고 이렇게 뒤로 가는 거를 우리가 딜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약간 가렸네요. 잠깐만요. 자, 그러면 이제 이그젠플 한번 볼게요. y 콜 사인 2파이 t하고 y 콜 사인 2파이 t 플러스 6분의 파이 두 개 그래프를 그려라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프를 이제 그렸는데요. 자, 요렇게 봤을 때 이제 빨간색하고 여기 이제 파란색 두 개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자, t 이퀄 0인 순간 여기가 t 이퀄 0인 순간에 딱 0을 마주치는 거는 이제 파란색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얘가 사인 2파이 t의 그래프가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 어드밴스 됐네요. 요만큼 t 이퀄 지금 정확하게는 이제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대략 한 3분의 1쯤 되네요. 대략 3분의 1쯤 전에 시작한 마이너스 3분의 1초쯤에서 시작한 이 그래프가 사인 얘가 되겠죠. 그럼 둘의 위상 차이는 일단 몇 라디안일까? 둘의 위상 차이는 몇 라디안이죠? 얘는 뭐 어렵지 않죠? 위상 차이는
여기 6분의 파이 라디안이니까 6분의 파이 라디안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이 x축이 시간축이라면, 시간축이 아니라 이게 이제 세타축이라면, 몇 라디안, 단위가 몇 라디안이라면 6분의 파이 라디안만큼 앞서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시간 차이가 얼마냐. 시간 차이가. 여기가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된다면, 여기가, 이 x축이 시간축에 대해서 만약 그래프를 그려주면, 시간차는 얼마냐. 예. 6분의 파이 나누기 2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됩니다. 위상으로는 y2가 위상으로는 6분의 파이만큼 앞서 있죠. 더 앞당겨져서 먼저 온 거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는 3분의 1초만큼 2분의 파이분의 6분의 파이 3분의 1초만큼 이렇게 앞서 있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그래프를 만약에 여기를 라디안에 대한 그래프를 만약에 그렸다라고 한다면 여기 요 값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여기는 시간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다. 그렇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초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 y2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3분의 1초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앞서 있는 거죠. 먼저 시작을 한 놈이죠, 얘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위상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삼각함수에서 나오는 공식들이 꽤 여러 가지가 돼요. 근데 이제 제가 탄젠트에 관련된 것들은 가급적 웬만하면 다 뺐습니다. 공학을 하다 보면 탄젠트의 공식을 암기해서 어떤 공학적인 문제를 푸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기초적으로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게 사인하고 코사인에 대한 공식들이에요. 그거는 뭐 나중에 적분을 하거나 뭐 이럴 때도 거의 다 비슷한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사인하고 코사인의 정의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공식들이 바로 요런 공식들이죠. 사인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r분의 x 여기죠. 그 다음에 코사인은 r분의 여기 y, 요 길이가 이제 y니까 r분의 이렇게 y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탄젠트 x라고 하는 거는 x분의 y라고 아까 정의가 됐잖아요. 이거분의 이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x분의 y니까 r분의 x분의 r분의 y 해가지고 이 코사인분의 사인 해주면 탄젠트 x가 나오겠죠. 탄젠트 x는 정의로부터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게 아크 탄젠트라고 하는 개념이죠. 자, 아크 탄젠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x가 주어지고 y가 주어졌을 때 요 세타가 몇 도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때는 이제 탄젠트의 역함수 그래가지고 악탄젠트라고 하는 기호를 도입을 해서 악탄젠트 x분의 y가 요 각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한 겁니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정의가 돼 있으면 이 사인하고 코사인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된 거는 이 원에서 나왔죠. 우리가 요 원의 방정식은 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대부분 다 아시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암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가 이제 x축이 여기가 y축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의 제곱 해가지고 나왔는데 요게 반지름이 r인 경우가 되겠죠. 그럼 이 r로 다 나눠주면 r분의 x제곱 r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되죠. r분의 x가 뭐라 그랬죠? 코사인. r분의 y가 사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 되고 결국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하게 되는 우리가 이제 기본 공식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탄젠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얘는 정의로부터 그냥 이렇게 얻어질 수 있는 그런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암기하는 공식이 필요한데요. 제가 이제 수학 쪽을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다 보면 느끼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수학은 암기 과목이에요. 일단 암기를 잘하는 학생들이 수학을 잘합니다. 공식들 그 다음에 어떤 푸는 방법까지도 이렇게 암기를 해놓게 되면 뭐 어떤 정의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무슨 정리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증명까지도 암기해 놓게 되면 그게 머릿속에서 이제 상호작용을 일으켜가지고 그거랑 전혀 다른 것도
그 암기를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풀게 됩니다. 그 다음 사실 두 번째는 쓰는 연습이에요. 수학을 이렇게 굉장히 잘하는, 머리도 좋고 잘하는 친구인데 실수로 이렇게 막 이렇게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보면 대부분 잘 쓰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쓰고 이쁘게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알아보게 써야 되고 필요한 건 꼭 써줘야 되는 거죠. 근데 지나치게 암산을 해서 쓰는 게 귀찮아 지나치게 암산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막 아무렇게나 찍찍찍찍찍 써가지고 나중에 자기도 못 알아본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거는 이제 머리는 좋고 수학적인 거 머리는 좋은데 실제로 수학 성적은 이렇게 별로 잘 안 나오게 되는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수학을 좀 잘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암기를 하세요. 두 번째는 예, 수식 쓰는 거를 그냥 연필을 이렇게 막 흐느적거린다 그러죠. 흐느적거리면서 이렇게 풀지 마시고요. 딱 정자로 내가 누구한테 편지를 보낸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정자로 이렇게 쫙 이렇게 써버릇하게 되면 점점 그게 이제 그 익숙해지게 되면 늘어납니다. 글씨를 잘 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자기가 쓴 건 자기가 알아봐야 되는 거죠. 나중에 제가 이제 번외편으로 해서 수학에서 쓰는 요령을 제가 다시 한번 강의를 할게요. 자, 일단은 이제 필수암기 공식 해가지고 제가 몇 가지로 좀 줄였습니다. 이게 많은 걸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공식이 되겠죠. 자, 일단 그 합성 공식이죠. 합성 공식은 일단은 A 사인 세타, 그러니까 알파 사인 T, 베타 코사인 T 해가지고 요 안에가 같아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알파 사인 T에 베타 코사인 2T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예, 합성을 못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인 안에 들어가 있는 여기가 같아야지만 합성 공식을 쓸 수 있다죠. 앞에 붙어지는 개수만 다를 뿐이에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루트 뭐 우리가 어디서 본 것 같죠? 꼭 피타고라스 정의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형태죠. a 제곱 플러스 a 제곱. 그 다음에 사인으로 합성하고 싶다. 그럼 사인 t 역시 어떤 위상각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위상각이라고 하는 거는 아크탄젠트 알파분의 베타다. 이 알파라고 하는 거는 사인이 밑으로 있는 요거가 되겠죠. 그 다음 베타라고 하는 거는 코사인이 이렇게 요거분의 요거. 그럼 사인의 개수가 여기로 오고 코사인의 개수가 여기로 와서 이거분의 이거가 여기가 이제 파이라고 하는 걸 파이가 두 개가 돼 있는데 파이라고 하는 거로 결정이 되고요. 사인 합성이라고 하는 거는 루트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사인의 t에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여기가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형태의 세타다, 파이다 이렇게 되는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은 사인을 외워놓으면 이제 같이 외우고 쉬운데요. 코사인은 뭐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여기 부호가 바뀝니다. 앞에 건 똑같고요. 앞에 건 똑같고 여기가 코사인이 되고 얘가 코사인이 되면 요거의 부호가 바뀌면서 우리가 알파 베타도 바뀌어요. 다시 말해서 아까는 사인이 밑에 코사인이 위에 분자로 가 있는 그런 형태였는데 얘는 이 베타가 밑에 알파가 위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베타가 밑에 알파가 위에 이렇게 돼 있는 형태에서 요거가 되는 형태랑 똑같은데 이거는 아까 우리 요 그림에서요. 요 그림에서 보면 이게 2파이 마이너스 파이만큼 그런 값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에 배웠던 2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가지고 우리가 얘를 응용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막 복잡해서 외우게 되면 나중에 복잡한 거가 이거였던가 저거였던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아예 기계적으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한번 예를 들어서 나타내 볼게요. 루트 3 사인 t 플러스 마이너스 코사인 t를 사인으로 나타내라. 자, 일단은 얘 앞에 개수가 밑으로 가고요. x축으로 가고. 그 다음에 얘의 개수가 위로 가니까, 우리가 이제 뭐 많이 보는 피타고라스 삼각형이죠. 1대 2대 루트 3 이렇게 돼 있는, 여기가 3분의 파이, 요게 6분의 파이가 되는 그런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때
여기가 루트 3분의 1이니까 얘는 6분의 파이가 되겠죠. 예, 그러면 우리가 아까 구했던 요 파이는 6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여기가 플러스일 땐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가 빠졌네요. 예,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예,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그려넣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마이너스 그려넣겠습니다. 예,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뭐 아주 뭐 별로 어렵지 않게 나와지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파수가 같은 정연파. 다시 말해서 요 뒤에 요 값이 같은 정연파는 그게 더하거나 이 크기가 달라도, 이 앞에가 뭐 10, 20 뭐 이렇게 크기가 달라도 더하거나 빼줄 때 위상이 달라질 뿐 주파수의 정연파는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뭐 이렇게 사인 이렇게 나오다가 뭐 이렇게 찌글찌글 이렇게 간다든지 이렇게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앞에 개수가 다르고 여기가 같더라도 더하거나 빼주더라도 얘는 사인 코사인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암기 공식 중에 가장 중요한 공식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덧셈 공식. 예. 뭐 우리가 고등학교 때 외울 때는 뭐 사코, 코사 뭐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뭐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예, 사코, 코사. 그래서 사인은 두 개가 똑같은 부호. 코사인은 두 개가 이제 반대로 된 부호. 예, 코코, 사사 이렇게 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인 x 플러스 y는 사인 x 코사인 y, 코사인 x 사인 y. 예, 두 개가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코사인은 똑같습니다. 코사인은 코사사인데 얘가 플러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플러스가 되는 거고, 여기가 x, 여기가 y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이제 거의 기계적으로 이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젠플 볼게요. 자, 이 덧셈 공식이 공학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아이고, 지나갔네요. 네, 자, 가장 많이 나오는 얘는 이렇게 x 더하기 뭐 6분의 파이 이런 형태로, 하나는 변수고 하나 상수, 이런 경우가 보통 많이 나와요. 예, 공학적으로 상당히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얘를 sin x, 코사인 x로 간단하게 그냥 앞에 이런 이렇게 위상이 보이지 않고 간단하게 딱 떨어뜨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덧셈 공식 쓰시면 되죠. 코사인이니까 이제 코코사사 돼가지고 이렇게 코사인 x, 코사인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다음 사인 x, 사인 6분의 파이. 코사인 6분의 파이는 얼마죠? 코사인 6분의 파이가, 예, 우리가 아까 그 루트 3, 1 이렇게 돼 있는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예, 이렇게 돼서 여기가 루트 3, 여기가 2죠. 여기가 2, 여기가 루트 3, 여기가 1, 예, 여기가 3분의 파이, 여기가 6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럼 코사인 6분의 파이니까, 예, 코사인 6분의 파이니까 코사인 요거 분의 요거 이렇게 돼가지고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예, 2분의 루트 3. 예, 코사인 6분의 파이는 이렇게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사인 6분의 파이는, 예, 요거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요게 2분의 1. 사인 6분의 파이는 이렇게 2분의 1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t에 대한 함수와 그 공간 x에 대한 함수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파도 치고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모델링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링이 많이 되죠. 뭐 시간축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끊어서 공간을 딱 결정을 하고 시간으로 끊어서 볼 수도 있고, 그다음 시간을 끊어가지고 사진 찍듯이 시간을 탁 끊어가지고 공간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예,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거는 뭐 그냥 사인이니까 뭐 사코코사 해가지고 그냥 외워두면 되겠죠. 사인 10t, 코사인, 예, 코사인 10t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구성이 되겠죠.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악 공식, 예, 이백악 공식이라 보통 얘기를 하죠. 사인 2x, 뭐 여기 2t 이렇게 외워도 괜찮습니다. 사인 2x는 2배 사인 x 코사인 x.
사실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공식은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아주 중요한 공식이 바로 이 공식이죠. 예, 이 공식이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적분하게 될 때, 예, 코사인 제곱, 뭐 사인 제곱 이런 거에 대한 적분을 할 때 이 공식을 이용해야지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코사인 2x는 2배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1. 예, 요렇게, 요거 외워야 됩니다. 또 하나, 2배의 사인 제곱 x, 1 마이너스 2배의 사인 제곱 x. 이렇게 두 개는 예, 반드시 외워야 되는 공식이죠. 예.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이렇게 외우기 힘들 때 급하게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코사인 2x는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다. 이렇게 외워두면 되겠죠. 그럼 이거랑 아까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 예. 이거 아까 있었죠. 가장 기초적인 거. 거기서 이제 코사인 제곱 대신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을 집어넣으면 얘가 되는 거고, 예, 사인 제곱 대신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을 집어넣으면 얘가 되는 거고, 이렇게 외워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공식이기 때문에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암기해 두는 게 좋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적분해서 나중에 이용할 때 이 공식을 이용해 줘야 되는데요. 이 공식은 예, 여기서 이제 반대로 코사인 제곱만 남겨놓고 다 넘겨주는 거죠. 사인 제곱만 남겨놓고 다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은 외울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형태니까 이것도 여력이 되면 외워두면 좋습니다. 물론 여기서 다 유도가 되니까요. 여기서 유도가 되니까 이렇게 뭐 시간 많이 걸리지 않고 유도가 되니까 그냥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적분해서 예,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공식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과 곱의 공식 해가지고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예. 요것만 암기하게 되면 이렇게 사인하고 코사인에서 나오는 공식들은 거의 다 이제 그 필요한 거, 공학에서 필요한 부분은 이거 외에 다른 공식들은 이렇게 많이 쓰지 않는다. 필요하면 뭐 인터넷 찾아봐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는 언제 많이 나오냐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퓨리에 급수다 뭐 이러면서 그런 거를 시리즈에서 뭐 적분하고 이런 걸 계산을 할 때 두 개가 이렇게 곱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뭐 여기가 사인 t, 뭐 사인 2t 뭐 이런 식으로 곱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인 t 곱하기 코사인 2t 얘를 그냥 놓고는 우리가 뭐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얘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환을 해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많이 풀어주죠. 자, 일단은 얘는 이제 외우는 방법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를 그냥 그대로 외워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심푸신, 두신코, 신마신, 두코신, 코푸코, 두코코, 코마코, 마두신신 뭐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심푸신, 두신코 해서 보면 여기가 합으로 돼 있는 거는 예, 신푸코 이런 거 없어요. 사인 플러스 코사인 이런 거,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이런 거 없습니다. 사인 플러스 사인 아니면 사인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이런 거밖에 없어요. 이 곱으로 돼 있는 건. 그 다음에 여기도 본다면요. 여기도 본다면 신코, 코신, 코코, 신신 이렇게 곱으로 돼 있죠. 얘는 예, 예, 신코, 코신, 예, 사인, 코사인 예, 같은 거, 다른 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신푸신, 두신코, 신마신, 두코신, 코푸코, 두코코, 코마코, 마도신신 이렇게 외워둘 때 앞에 부분에서 신푸신, 신마신, 코푸코, 코마코, 신푸코 이런 거 없다는 얘기죠. 이거를 먼저 외워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 들어가는 거 요거가 까먹으면 사실 다시 이렇게 기억나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x 여기 들어가는 x 더하기 y의 나누기 2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챘겠지만 여기에 x와 여기에 y는 다른 값입니다. 여기가 같은 값이면 0이 되겠죠? 이것도 같은 값이면 2배 사인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이제 여기가 다른 값일 때 그때 이 공식이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는 x 플러스 y x 플러스 y 나누기 2
x 마이너스 y 나누기 이렇게 간다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거의 이제 그 기계적으로 외우면 되는데 요 코마코가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이 여기 앞에가 마이너스가 붙는 게 요거가 반드시 외워야 되죠. 그럼 이 공식을 다 외워놓으면요. 그 다음에 이 공식은 외울 필요 없이 거의 그냥 자연스럽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이거 심푸신이 있죠? 여기도 심푸신이 있죠? 여기 심마신, 여기도 심마신. 여기 코프코, 여기 코프코, 여기 마이너스 포함해서 여기 마이너스 코마코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붙어있는 마이너스 1로 옮겨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가 이제 2배니까 얘가 1로 나눴으니까 여기 2분의 1 여기 2분의 1 이렇게 다 이렇게 온 거예요. 여기가 그 다음에 아까는 이거가 두 개가 x 플러스 y 여기가 xy 이렇게 해서 x 플러스 y 그러니까 여기 xy가 2분의 x 플러스 y였는데 요거 뭐 얘를 a 놓고 얘를 b 놓고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이거 두 개를 그냥 더해 준 게 여기 오게 됩니다.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두 개를 더해 준 게 여기 오고 빼준 게 여기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외우는 방법. 일단 기본적으로 밑에 거를 먼저 외워도 상관은 없어요. 밑에 거를 먼저 외우고 위에 거를 가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볼 때는 얘가 훨씬 더 많이 쓰여요. 공식적으로는. 얘가. 그래서 이렇게 외우고 이렇게 가도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뭐 신코는 뭐 신푸신 반 뭐 이런 식으로 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 신푸신 두신코, 신마신 두코신, 코프코 두코코, 코마코, 마두신신 이렇게 외워놓고 그 다음에 신코 이렇게 나오면 신푸신 신코였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두신코였으니까 2 내려오고 x, y 이렇게 쓸 때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이렇게 된다. 그렇게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뭐 이그젠플 간단히 보면 일단은 두 개 다르죠? 두 개 이렇게 다르고 자 신코죠? 신푸신 두신코잖아요. 그러니까 신코니까 두신코에서 이제 2가 2분의 1 이렇게 나오고요. 신코 신푸신이죠. 신푸신 이렇게 써놓고 그 가운데 값을 얘 더하기 얘를 여기다 놓고 얘 마이너스 얘를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정리해보면 2분의 1에 사인 얘 두 개 더하니까 4t 빼니까 마이너스 2t인데 사인 마이너스 2t는 아까 우리가 사인 그래프에서 여기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2t죠? 여기에 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 그죠? 여기는 가선이니까 기호는 안 바뀌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2t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삼각함수를 처음에 강의를 했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삼각함수는 고등학교 때 배웠던 삼각함수를 전체를 다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공학에서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엑기스만 뽑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암기하면 이 공학을 공부하는데 뭐 전기공학이든 그게 뭐 유체든 뭐 이런 거를 가는데 사인 코사인이 막혀서 이거를 못 풀겠다 이런 경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일단 정리를 해보면 자 라디안의 정리를 충분히 이해했는가 세타 이퀄 R분의 L 이런 거를 충분히 이해를 했는가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극좌표계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제 우리가 여기가 R이고 여기가 세타고 이렇게 얘가 원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렇게 원으로 돌아가는 이런 좌표계를 극좌표계라는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의미 사인이라고 하는 건 R분의 Y 얘는 R분의 X X분의 Y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축에서 정연파 코사인이나 사인의 각속도, 주기, 주파수를 구할 수 있는가? 오메가는 각속도죠. 주기는 아까 t분의 2파이가 오메가를 했으니까 오메가분의 2파이죠. 주기는 오메가분의 2파이. 주파수 f, 2파이 f가 오메가였잖아요. 그러니까 2파이 f가 오메가니까 f는 2파이분의 오메가.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시간축에서 이제 위상의 의미와 시간차의 의미를 이해했는가.
자, 위상이라고 하는 거, 위상각이라고 하는 거는 라디안. 예, 그러니까 전체 우리 사인파가 있으면 사인파 전체 중에서 얘가 얼마큼 앞섰나, 얼마큼 뒤섰나, 라디안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예, 시간 차이라는 건 뭐냐면 이 축이 그 위상축이 저기 각도축이 아니라 얘가 시간축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몇 초 딜레이가 됐느냐, 몇 초 어드밴스가 됐느냐죠. 그럼 거기에 우리가 이제 그 오메가로 라디안을 오메가로 나눠줘야 예, 우리가 거기 나오는 시간이 나오게 되겠죠. 예, 그거를 앞에 부분을 다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초적으로 외워야 하는 삼각함수의 공식들, 뭐 방금 했던 뭐 합차를 갖다가 뭐 곱으로 옮기는 그런 공식이라든지 합성 공식, 그 다음에 백악 공식, 예, 뭐 이런 것들을 기초적으로 다 외웠는가 하는 걸로 다 암기를 하셨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한 번에 삼각함수를 다 끝내게 되신 겁니다. 자, 오늘 뭐 첫 강의가 돼가지고 제가 좀 말도 좀 많이 버벅거렸고요. 이제 강의를 계속 좀 쌓아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첫 강의였고, 다음에 제가 이제 지수로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다음 강좌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